네, 안녕하세요. 예, 시험 보시느냐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진짜 일단 어쨌든 시험을 보고 오셨으니까 한번 돌려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오랫동안 다년차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기법은 논술은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좀 특이한 형태가 됐죠. 올해가 처음 50점짜리, 20점짜리까지 이렇게 분산해 갖고 나올 줄은 정말 몰랐고 대지권은 근데 처음에 받아들이실 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조문이 있지만 확실하게 아셨더라면 어느 정도 쓰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지권을 완벽하게 썼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답안지가 다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지 보시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발표 나서 답안지 채점 해놓은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설 강의 들으셨잖아요. 나중에 오픈해 보면 제가 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논술 좀 한번 볼게요. 자, 대지권 등기 이제 등기 기록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논술 문제에서 이때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이에요. 그것도 토지 등기 기록 주면서 건물,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대지권에 대해서 등기하는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혹시 등기 신청서 문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에 동차 올해 첫 기득권이신 분들은 작년에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왔어요. 예. 제가 그래서 구분 건물 표시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올해 정확하게 지금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교재에 있는 거 갖다 긁어 써셨지만 저는 이제 만일에 제가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것밖에 못 씁니다. 저도. 이것도 며칠 고민을 해갖고 답안지를 내놨잖아요. 이제 1점에 보시면 문제 1번에 보시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동시 신청하는 경우 자기 건물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하는 경우 요거 조문 있죠. 부동산 등기법 조문이 있어요. 1차 때도 말씀드리고 2차 때도 말씀드립니다. 조문 정말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 신청 방법은 잘 아시겠는데 이유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왜 안 쓰셨다고 해서 크게 시험에 당락은 좌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되겠다 이거를 이번에 목표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시게 되면 자, 대지권 등기 절차가 나오죠.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실행까지 제가 다 썼어요. 등기 신청 가부부터 가셔야 돼요. 대지권 등기 신청 가부 할 수 있죠. 신청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2분의 1 지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에서 사용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가압류가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대지권 등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등기 신청 방법은 공동으로 할 때랑 대위로 표시 등기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정도 대지권 등기와 관련해서 제가 서술을 했고 등기 실행 파트는 조문에 맞춰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4번 같은 경우는 교재에 목차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등기필 정보 작성해갖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부동산 등기법 61조 있죠. 대지권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정도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본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결론을 사안을 포섭을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드디어 등기법에서도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지권 비율 같은 경우도 대지권 비율은 가볍게 쓰시는데 4개의 호실에 대해서 각각의 단독 소유 2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총합이 2분의 1 땅에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서 구분 건물마다 4분의 1 대지권 비율을 맞추면 맞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됐다는 것보다는 일단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합해서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 값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 정도 쓰시면 되지 거기를 이렇게 크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조문에 굉장히 잘 됐어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의의는 가볍게 보시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건물만 대지권 등기하면서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 건물만에 관해서 조문을 싹 다 뺏겼었는데 제가 사안을 포섭해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별도 등기와 관련해서 건물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본 사안에서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안을 이렇게 포섭했습니다. 거기에
뭐 토지가 한 필지니까 못 쓰고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죠. 예, 그냥 시험장 가면 저것도 잘 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 강사님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해놓으면 본 시험장에 그거 뺏기기도 어려워요. 오늘 모답 무진장 내주시는데 시험장에 그렇게 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각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과목에 대해서만 수석이지 전체 과목으로는 수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가시면 일부 말씀의 경정 등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요게 몇 년 전에 예, 그 논술로 나왔던 거잖아요. 신청서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차에서 배웠던 정도만 쓰셔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의 부분을 꺼내면서 의는 저희가 외워요.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경정이잖아요. 권리경정. 권리자 자체를 바꾸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도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외우지 말고 목차라도 한번 외워봅시다 하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본 사안이 나왔는데 일부 말소임이 경정 등기줄도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목차라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자, 2점에 가겠습니다. 등기사항 예광했을 때 변경, 권리 변경, 그 다음에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 변경, 경정 나눴어요. 보통의 경정 등기는 법 52조에 있죠. 네, 법 52조에 승낙서 넣고 안 넣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규칙 조문까지 다 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규칙 조문 위치, 규칙 116조를 근거로 해서 그 앞쪽으로 규칙 112조, 118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어요. 문제는 2번이에요.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를 보시게 되면 반드시 수리 요건이기 때문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처럼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거, 그 다음에 상실되는 지분 외 것도 하는 거에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건지 직권으로 경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용의권이 설정됐다. 만약에 등기사항 예광인이 용의권이다 그러면요. 이거 일부에 못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란 거고 결론만이라도 외워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가시겠습니다.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문장은 정말 많은데 예, 이게 토지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번지를 잘못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문제를 봤더니 문제는 지금 홍길동이 단독 소유를 하는 것은 예, 두 번째 니은이었죠. 예, 니은. 그 뒤에 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 예, 77-1번 지점 예, 1000제곱미터 갑구에 대해서 예, 그것도 있고 이 지금 공유물 분할 판결 맞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인 홍길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논술할 때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서 제가 승계인 변종후 승계인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등기 의무자를 잘 잡아 봅시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변론 종결 후에 예, 거기 등기 기록에 보시면 2번 순위에 김갑순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해서 변종우가 이 사람이 승계인 맞죠? 예, 변종우 승계인이 맞아요. 그러면 저기 일본인 말고 박을순 씨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예, 넘겨주는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승계 집행문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각각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넘겨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 목적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처럼 아주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시험인지라 예, 이렇게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전할 지분도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예, 확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신청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신청서 가시면 이게 또 쩐입니다. 쩐이에요, 쩐. 농취증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예,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취증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제목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하고 여기에 판결 쓰셔도 되고 공유물 분할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감점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동산 표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을 저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셨다고 하시던데 시험인지라 저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할 지분은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일부 이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길동 씨는 뭐예요? 지분권자잖아요. 지분을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일본 국인, 국적 쓰고 그 다음에 박을순 씨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박을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집어넣고 지분 부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거 안 쓰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3분의 1을 넘겨받는다고 이전할 지분에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뒤로 가시게 되면 자 지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이런 거 분명히 안 넣고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보이시죠? 이거는 취득세가 아니에요. 자기 지분별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갖고 막 고민하신데 제가 시험 볼 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저게 의심스러우면 취득세 가로 열고 등록면허세 가로 닫고 영수표 확인서 쓰시면 돼요. 그걸 취득세인지 등록면허세인지 저희 실무하는 사람들도 그거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내고 판결 및 확정증명서하고 승계집행문은 박을순에 대하여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박을순에 대하여. 그 다음에 토지가 넘어가는 건 전부 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밀어 넣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와 관련돼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소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위임장은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니까 초본도 홍길동의 초본 한 통만 넣으면 돼요. 토지대장 등본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논점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원인하고 등기 의무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하시고 뒤에 가보시면 뭐 질문하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첨부 서면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1점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저희가 3점에 보시게 되면 판결 정보니 확정증명서, 승계집행문 이렇게 한 큐에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걸 꼭 분설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저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쓰고 1호 사유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넘겨야 될 거 동그라미 2번처럼 박을순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서 이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한다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판결 정보원의 등기 원인 서면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표시 있어야 되겠고 당사자 있어야 되겠고 확정일자 있어야 되고 이것만 충분히 쓰시면 돼요. 뭐 이행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볍게 쓰시면 좋겠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가 초본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등기법을 보아하니까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케이스 형태로 갈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법원 행시처럼. 법원 행시처럼 확실하게 갈 것 같고 문제는 분설하기 딱 좋은 케이스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일단 여러분이 올해 시험 봤기 때문에 대지권은 당분간은 안 나오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염려가 되지만 일부 말씀의 경정 등기는 신청서로 충분히 나올 수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시험 보는 날 공무원 교육원도 가고 그렇게 가봤는데요. 사실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여기 학원가에 있다 보니까 제 심장도 같이 이렇게 바운스 되셔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9시 반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교육원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원한 만큼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막 강의를 하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내가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썼는지 정말 이 논점을 내가 쓴 거 맞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지 그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첫 기득권들도 계실 거고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차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밭이 아주 기본적인 걸 잘 안 내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 변종후 승계인이나 기판력은 옛날부터 지켰던 문제고요. 독담도 저희가 정말 공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예, 여기 신청서 논술하고도 관계 있어서 대지권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일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저희가 항상 제끼는 습관이 있잖아요. 강사님들은 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했어요. 예, 강사님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제껴요. 그리고 떨어져서 다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보면 브리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브리타하고 강사님들이 하시는 거라도 하셨으면 제발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 이제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기득권들은 더 마음이 급하실 거고 이번에 동차 보신 분들은 그 순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기득권 시험 보신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공부의 끈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업무 나가도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셨긴 하지만 제가 마음이 다 붙으면 좋겠죠. 근데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써도 합격해서 나가는 사람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올해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여기 기득권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똑같이 그때 잘했더라면 오히려 지금 동차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판 너무 심하게 벌리지 마시고 볼 것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출이 이제 점점 타 시험도 그렇고 기출에서 안 나와요. 기출을 비껴가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중간중간에 몸이 아프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AS 좀 받으시고 병원도 좀 가시고 언제까지 쉴 건지 빨리 정하셔서 동차분들은 이번에 이제 기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동차가 아니라 기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